이 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도 아침에 가서 느닷없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정할지 면적이 얼마인지를 조사해요.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이런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 하빠리 절차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전체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기초조사 제목만 줄치고 그 다음 한 장 넘기세요. 넘기면 다음 페이지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목 줄치고 그 다음 오른쪽 하단에 협의심의 제목 줄치고 오른쪽 하단 협의심의 있죠.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지정고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런 절차를 거쳐 개발구역 지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한 장 더 넘어가면 216페이지 이제 중요한 효과가 나옵니다. 5번에 개발구역 지정 효과 있나요? 자, 1번 동그라미 1번 줄치세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용도가 도시로 바뀐다는 얘기죠. 땅값 떼어 안 떼어요? 자, 보세요. 이 도시개발 사업은 이 법을 만드는 야네들이 성의 없이 만들어서 그렇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의미 없어요. 주거, 상업지역의 땅이 수십만 평이 건물 없는 땅이 있을까요? 저런 데는 건물 다 지어졌겠지요. 저런 데는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하는 겁니다. 건물 짓기 위한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녹지나 주로 도시 외 지역이 있죠. 이런데 관리지역 같은 데 밀어버리는 사업이에요. 도시지역은 자연녹지.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라고 됐잖아요. 예를 들어 도시지역에서 지정을 했다, 개발구역을. 그러면 그 동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아닌 것을 묶었다. 그러면 그 동네는 그 순간 도시지역 돼버립니다.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자, 원래가 도시지역을 용도 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려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우리 알지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4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4페이지. 44페이지 하단 보면은 아따 44페이지 이거 왜 하단에 내용이 왜 줄이 하나도 뭔 표시가 하나도 없지? 뒤에처럼 별도 그리고 해야 되는데 왕별이 있고 막 이렇게 6개 막 묶어 놓고 그죠? 심지어 막 어떤 학생 보니까 미친 듯이 외울 것이라고 써 있더라고. 옆에다가 미친 듯이 외울 것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 6가지 나오죠? 그 중에 1번이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이잖아요. 5번이 뭐예요? 5번. 지구 단위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 잘해야 돼, 머릿속에. 용도 변경하거나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하려면 바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개발법에서 개발구역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를 생략해 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 자리로 와요. 216페이지로.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되면 그 순간 그 동네 용도가 뭘로 바뀐다고? 도시적으로 바뀌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되니까 땅값 뛰게요, 안 뛰게요? 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뽑아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뭘로 지정하고?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관리지역으로.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라는 용도도 있지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있으면. 그 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닙니까?